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6일 오전 11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월트리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몇 시간 전에 다시 백악관으로 돌아왔습니다. 백악관에서 한 첫 행동이 마스크를 벗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코로나가 트럼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확산이 되어가지고 지금 백악관에서 트럼프 측근들이 10명 이상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 홍보 담당 비서관과 그 직원 2명까지도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아서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이 백악관이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참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계속 산소 호흡을 2번이나 받고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는 중증 환자이면서도 건강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 치료를 받는 중에도 트윗을 계속 날리고 동영상 띄우고 심지어 주변에 트럼프 지지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손을 흔들기 위해서 SUV 차를 타고 나와가지고 손을 흔드는데 그 밀폐된 공간 안에는 경호원이 타고 있었습니다. 경호원이 트럼프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경호원의 안전을 해친다 해가지고 지금 여론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트럼프의 행동은 지난 수요일 있었던 토론회에서 바이든에게 참패를 당한 이후에 뭔가 하는 행동이 불안정하고 막 가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이 보통 대통령이 아프면은 국민들이 동정심이 생겨가지고 여론이 회복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거꾸로입니다. 트럼프의 지지율이 막장 토론과 이번 코로나 감염으로 해서 더 떨어져가지고 이제 한 달을 남겨놓은 시점에서 지지율 격차가 10%포인트 정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더 벌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NBC 방송하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9월 30일에서 10월 1일 사이에 미 전역의 유권자 800명을 상대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 지지율은 53%, 트럼프 대통령은 39%로 그 격차가 14%나 났습니다. TV 토론 전인 지난달 13일에서 16일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이 8%포인트 앞섰는데 6%포인트나 더 벌어졌다 이거죠. 로이터 통신이 여론기관 입소스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 사실이 알려진 이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51%, 트럼프가 41%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코로나 확진자가 되어 병원으로 이송된 데 대한 동정론도 일어나지 않고 3분의 2가 이건 트럼프 책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선거를 결정하는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등 이 경합주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바이든이 이기고 있습니다. 특히 플로리다에서 한 5%, 4%포인트 차이로 이기고 있습니다. 이 플로리다에는 선거인단 수가 많아요. 그리고 플로리다에서 진 공화당 후보는 떨어진 것이 전통입니다. 플로리다에서 바이든이 이긴다고 한다면은 이번 선거는 바이든의 대승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의 방역 무시, 특히 마스크를 쓰는 것을 본인이 부끄럽게 생각하고
남자답지 못하다 이렇게 보는가 봐요. 그리고 부하들이 마스크를 쓰는 걸 싫어하고 또 국민들도 미국인들도 트럼프가 마스크를 쓰지 않으니까 공화당 지지자들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이게 확진자를 증가시키는 큰 요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의 계산에 따르면은 마스크를 썼으면은 지금 21만 명 정도가 죽었는데 그 중에서 10만 명의 생명은 살릴 수 있었다. 이 마스크를 경시한 트럼프가 결국 코로나 확진자에 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건이 확산의 중심이 되었느냐 하면은 여성 대법관을 임명을 하는 행사를 거창하게 해가지고 요걸 표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백악관 잔디밭에서 수백 명을 모아가지고 했는데 여기도 거의 대부분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참석했던 공화당 요인들 상원의원부터 한 7명이 코로나 확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감염의 이걸 뭐라고 합니까? 슈퍼 전달자 역할을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으니까 자연히 이 선거의 쟁점이 코로나 방역으로 몰리고 말았습니다. 이건 자업자득입니다. 트럼프는 어떻게 하든지 이 선거 쟁점을 law and order, 법과 질서로 가져가려고 그랬습니다. 법과 질서를 세우는데 나는 엄격한 기준을 정하겠다 해서 상당히 일정하게 인기를 회복한 면도 있습니다. 흑인 시위에 대해서 백인들이 불안감을 느끼니까 그러다가 다시 코로나로 가버렸습니다. 코로나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지금 한 달 사이에 무슨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바이든의 당선, 그것도 상당한 큰 차이로의 바이든 당선이 예견됩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안보에는 유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과 연동되어 가지고 한미동맹의 근간인, 한미동맹의 핵심인 한미군사훈련을 사실상 중단시키고 말았습니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시키는 선물을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김정은에게 그냥 공짜로 주고 말았습니다. 이 정도 선물 주려면은 북한의 핵시설 폐기와 맞바꿀 정도였는데 이걸 공짜로 주면서 국방당국과 장군들과는 일체 협의를 하지 않아 가지고 한미 동맹을 결정적으로 지금 약화시키고 있는 게 문재인과 트럼프인데 트럼프의 한미 군사훈련 약화 조치는 앞으로 이게 점점 확산될 경우에 한미 동맹의 작동 불능 상태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아직도 트럼프를 팬클럽처럼 지지하는 한국인들이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그분들이, 그 사람들이 좌파가 아니고 좌파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왜냐? 트럼프를 김정은과 문재인 두 사람이 아주 갖고 놀았다고 생각하니까 좌파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건 이해가 가겠는데 우파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거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파는 두 가지 가치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첫째는 국가 이익입니다. 두 번째는 세계적인 보편적인 가치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자유입니다. 자유와 국가 이익의 관점에서 트럼프를 본다면은 트럼프는 우파의 아이콘이 아니라 우파의 걸림돌입니다. 바이든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한국인과 국익에 유리하고 세계 보편적 가치인 자유를 지키고 정진시키는데 바이든이 유리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공화당과 백인이 아니라 국익과 자유를 기준으로 트럼프를 평가해야 한다 하는 글을 올렸는데 여기 댓글이 아주 훌륭한 댓글이 붙어서 이거 댓글을 하나 소개를 해 드립니다. 황야의 함성이라는 분은 이렇게 썼네요. 국내 일부 논자 중에는 지난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을 맞춘 것을 대단한 식견과 분석력을 갖춘 것이냐 자부하며 그를 넘어서 한국인이면서 아예 트럼프주의자화하여 트럼프 찬양에 가까운 지지를 표하며 주장을 펼치는 경우를 보며 선웃음 지은 적이 많다. 현재의 세계 정세, 특히 동북아 역학관계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입장은 한미동맹을 계속 굳건히 하며 대북, 대중국 대응책을 택해야 함은 필수 불가결한 바이지만 이것이 곧바로 현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므로 미국 이퀄 트럼프로 간주하여 트럼프의 대외 정책과 노선을 무조건 지지하고 부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인의 관점에서 트럼프식의 일종의 이기적인 심지에 매사 돈과 결부시켜 판단하는 고립주의 대외 정책을 지지할 수 있고 그런 점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해도 그것이 한국의 이해관계에 커다란 저해 요소가 되고 진정한 한미동맹 관계의 유지에 저촉이 될 때는 우리가 무조건 묵종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 공화당 이꼴 보수주의, 민주당 이꼴 진보로 단순히 간주하여 국내 보수 우익이 무조건 미국 공화당 트럼프를 지지해야 할 이유가 없다. 뭐 이렇게 쓰셨네요. 자유의 백정이란 필명을 가진 회원은 이렇게 썼습니다. 답답한 것은 댓글을 보면 한국의 보수 우파 국민 중에도 미국의 공화당 이퀄 보수 우파, 민주당 이퀄 진보 좌파라는 지극히 한국적인 사고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는 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고입니다. 트럼프의 공화당을 레이건, 부시의 공화당과 같이 생각한다면 대단히 착각입니다. 그는 우파도 민주주의자도 미국의 양심도 아니다. 돈과 권력을 위해서는 무슨 짓도 할 수 있는 사람, 미국 제일주의라고 해놓고 트럼프 제일주의를 추구하는 극도의 이기주의자이다. 도널드 트럼프를 이처럼 두 문장으로 명료하게 정의한 기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사족을 하나 달자면 그는 오로지 올 11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하는 것 외에 다른 목표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뭐든지 할 위인입니다. 자유의 메아리라는 사람은 이렇게 썼습니다. 6.25 남친 때 트럼프 같은 얼간이가 미국 대통령이었으면 대한민국은 이 지구상에서 사라졌겠지요. 그때를 상기하면은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자, 이제 이번에 트럼프만 낙선하는 게 아니라 이 트럼프의 사실은 반미국적 노선입니다. 트럼프가 걸어온 지난 4년은 미국의 가치와 미국의 전통과 배치되는 반미국, 사실은 안티 아메리칸입니다. 아메리카 퍼스트 해놓고 트럼프 퍼스트로 바꾼 거 말고도 이거는 그걸 언아메리칸이라고 그러죠. 비미국적 행동을 해온 것인데 공화당이 여기에 편성해가지고 견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공화당이 큰 대가를 치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화당이 상원을 잃을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이 고립주의는 과거에 미국이 건국하고 나서 미국 힘이 약해서 유럽의 분쟁에 계속 끼어들어서는 득될 게 없다 할 때의 그 고립주의와 지금 세계 전체의 자유진영의 등대로서 자유를 지키고 확산시켜야 할 세계사적 사명을 띠고 있는 현재의 고립주의는 절대 같은 게 아닙니다. 몬로의 고립주의는 이해할 수 있지만 트럼프의 고립주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트럼프보다는 바이든을 더 버겁게 생각한다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이든은 혼자서 싸우지 않고 동맹을 이용할 것이다. 즉 유럽에서는 나토를 강화하고 그리하여 유럽을 위협하는 러시아에 대응을 하고 이 태평양에서는 한미일 동맹 그리고 여기에 호주, 대만, 인도
뉴질랜드 또는 베트남과 연결을 해가지고 중국을 견제한다 하는 이런 전략에 충실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이 아주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재선된다면은 그것은 김정은, 문재인 노선의 연장을 의미하는 것이고, 트럼프 낙선은 바로 김정은과 문재인에게 큰 타격을 주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좌파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파가 자유와 국익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또는 그 기준으로 여겨야 할 우파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지금은 이제 트럼프의 재선은 어렵게 되었으니까 한국의 일부 우파의 트럼프 추종주의라고 그럴까요? 트럼프 팬 역할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